다시 보는 메모남이라는 거를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19년 6월에 건너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 코로나 전이잖아요. 2020년 3월 내려가기 전까지 진짜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원래는 한 번도 주식 투자라는 걸 해보신 분이 아닌데 미국 주식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노신사 분이죠.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수소문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죠, 솔직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분산 투자를 하라고 이런 종목을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S&P 500, 나스닥 그냥 이런 ETF 사라고 한 거죠. 지수를 추종하는 ETF 사고 그다음에 우량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그다음에 뭐 배당 성장주로는 비자나 코스코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그 쓰레기 회사. 옛날에 아황 초기에도 한번 얘기했었고 그리고 월별로 배당주는 리얼티 인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웬만해서는 그냥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기술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트윌리오라고 그다음에 또 페스틀리라고 지난번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잠깐 얘기했을 때 나온 건데 고속 성장주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후회를 했어요. 너무 후회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페스틀리나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성장주이라서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플레어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클라우드 플레어랑 페스틀리를 초창기에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름 둘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플레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사면서 비중을 높였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페스틀리가 더 먼저 상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클라우드 플레어보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분한테. 그러고서는 이제 후회를 한 게 이분이 투자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과연 버티실 수 있을까? 이 멘탈이 버티실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019년 7월 제가 이제 6월에 말씀드리고 7월에 사신 거예요. 7월 초에. 그러면서는 19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윌리오가 마이너스 40%가 하락했어요. 요 보라색 선이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사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기술주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치주가 좋네 하면서 하여튼 나스닥이 한 2% 정도 상승하는 동안에 트윌리오는 마이너스 40%가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페스틀리는 마이너스 8%가 하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약간 목소리가 좀 경직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냐고 이거 트윌리오 이거 뭐 페스트 뭐야 이거 뭐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화나신 것 같은데 차마 욕은 못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갖고 계시라고 오래 갖고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좀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식을 어떻게 파는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HTS, MTS 이런 거를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어떻게 사셨는데 막 마음이 불편해서 팔고 싶은데 이거를 파는지를 모르셨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장주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트윌리어가 62%가 올라갔고 페스틀리가 326%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 이렇게 약간 갈구는 것처럼 했던 그런 태도는 언제 갔는지 모르겠고 트윌리어 이런 거 더 가르쳐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겼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진정 초고수인 거예요. 초고수. 메모남, 매도를 모르는 남자였던 거죠. 근데 저한테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리얼티 인컴은 뭐 어떠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미국에 쓰레기 다 처리해주는 회사라고 하는데 진짜 쓰레기 회사 같고 리얼티 인컴도 막 티커가 막 0이잖아요. 0.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번 폭삭 떨어진 다음에 기술주는 빨리 반등을 했지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11%, 13% 정도 하락을 한 상태였죠. 이때 QQQ 그러니까 나스닥은 23% 올라간 상태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기술주가 대폭락했잖아요. 그럼 지난 1년만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QQQ 나스닥은 마이너스 3.5%인데 트윌리오는 마이너스 60%가 빠졌어요. 그리고 페스틀리는 마이너스 76%까지 빠졌습니다.
이 패스트리 진짜 패스트리가 틱톡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틱톡이 매출의 한 10%인가를 내고 있었는데 얘네가 패스트리를 더 이상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얘네가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기술주가 요즘 안 좋으니까 덩달아서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26%가 올랐고 리얼티 인컴은 12%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은 배당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여전히 매도를 모르는 남자시더라고요. 매도를 하나도 안 하셨대요. 돌아온 초고수입니다. 돌아온 초고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19년 7월 이후에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나스닥은 67%가 올랐고요. 그 사이에 애플은 238%, 마이크로소프트는 114%, 코스코는 94%, 비자는 28%, 그리고 웨스트 매니지먼트 뭐 22%, 트윌리오는 정말 많이 요즘 떨어가지고 16%죠. 그리고 리얼티인컴은 12%. 패스트리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뭐 360%까지 올랐다가 지금 엄청 떨어졌죠.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돈생강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안 그래도 이 에피소드를 왜 다시 할 생각을 했었냐면 누군가가 질문을 주셨어요. 뭐가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죠?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너무 후회했어요. 클라우드 플레어를 말씀드릴 걸. 클라우드 플레어는 2019년 6월 말 7월 초부터 410% 정도 올랐더라고요. 패스틀리는 엄청 떨어졌죠.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황은 돈생 강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립식 투자의 기본 전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잖아요. 아무 때나 사도 이게 결국 평균값이 나면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에 투자할수록 맨 앞에 처음에 투자했던 게 이제 복리를 타고 올라가고 뭐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저점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보면은 아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꾸준히 갔잖아요. 뭐 지금 많이 너무 올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량주가 왜 많이 올랐냐면은 시총이 높은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좀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으니까 항상 거래량이 높죠. 근데 이제 이런 우량주를 보통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퀄리티 주식은 이익을 잘 내고 있으면서 현금이 좀 많고 그런 기업들을 퀄리티 종목이라고 하죠. 근데 현금이 많으면 사업 확장도 용이하고 요즘에 기업 인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M&A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최근에 민주당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들을 갖다가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캠피셔인가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하나의 또 2022년도 베어 마켓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기업들이 현금을 좀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채 위기도 회사채 위기도 얘기가 일어나면서 그런 부채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우량주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이 코로나 때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현금 버퍼가 많다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기에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또 때가 됐을 때 더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이런 게 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위기를 지나쳐오면서 퀄리티 주식이 좀 인기를 얻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시가총액 높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 우량주들이 다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도 지수들의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시총 큰 우량주 말고 나머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 하락이 된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루가 이 큰 우량주가 남았는데 얘네마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몰려 있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떨어질 수 있죠. 뭐 앞으로 2022년 우량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시장은 더 하락세가 되겠죠. 근데 뭐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이런 시총 큰 우량주나 지수는 저는 떨어지든 말든 그냥 올라가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코스코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당도 주면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배당 성장주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쓴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매주 오거든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매주 쓰레기를 수거하러 와요. 그리고 저는 월별로 계속 돈을 내고 있죠. 옛날에 여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가지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차가 한 2주간 못 온 적이 있는데 진짜 온 동네가 쓰레기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눈이랑 뭉쳐 가지고 저희 애들이 눈사람 만들어 나갔는데 옆집 쓰레기가 막 날라와 가지고 눈사람에 막 같이 막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돈생강사를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중소형 성장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페스틀리나 트윌리오나 뭐 페스틀리보다는 지나고 봤더니 클라우드플레어가 더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30%, 40%, 50%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주황색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야 우량주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역시 우량주야. 역시 배당 성장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쌀 때 모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쩌까지나 제 투자 방법이고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냥 매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메모남, 메모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공인인증서 잊어버려서 못 팔아서 대박난 이야기. 장이 잠깐 또 상승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또 FOMC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아는 거죠. 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2022년, 2023년 계속 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오히려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강남 부동산이 장기간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답을 알지만 행동하기 힘든 것은 논생강사 맞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메모남 에피소드.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계좌를 되게 보기 불편한 걸로 바꾼 다음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모을 주식만 산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는 옛날에 트레이딩 할 때는요. 요즘에 러시아 이슈가 터지면서 그 러시아 레버리지 3배짜리가 막 한국 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러슬인가?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요. 막 숏 같은 것도 막 쳐보고 뭐 변동성 지수 막 이런 것도 막 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들. 그런데 이렇게 돈생강사로 바꾸니까 진짜 좋은 기업들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 흐름에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를 막 추종 매매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박자씩 늦더라고요. 맞을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본업이 있으니까 한 박자 늦으면은 이게 매수 타이밍 이상해져가지고 오히려 손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은 주식을 계속 사게 되는 식으로 바뀌니까 좀 마음이 더 편하고 더 결과도 또 좋은 것 같아요.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wn and out, you don't condone it.